칠흑 같은 새벽, 어머니가 구두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몸으로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분홍 비단 구두의 밑창을 칼로 긋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구두를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봄날이 어머니 인생의 방향을 바꾼 날이었다는 것을. 1970년 봄, 20살이었던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갈라진 손등에 허연 분가루를 펴바르며 장독대에 고인 빗물에 얼굴을 비춰보던 그 눈은 어미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흙냄새와 매캐한 아궁이 연기 속에서 한 여자의 진짜 이름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마당 구석 낡은 장독대 위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밭에서 쑥을 캐러 나갔다고 하셨는데 손에 들고 돌아온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살의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지도 않은 채 품 안에서 작고 둥근 분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분내음이 비린 흙냄새를 뚫고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귀한 가루를 얼굴이 아닌 논바닥처럼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정성스레 문질렀습니다. 손등에 검붉은 상처 위로 하얀 분이 덮이는 것을 보며 나는 왜인지 모를 수치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거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동네가 저녁 준비로 분주할 때 어머니만 홀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무서워서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에는 시래기국과 보리밥이 올랐고 어머니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분을 바르던 그 손으로 매일 새벽 선앙당 바위틈을 더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바위틈에서 꺼낸 것이 부적이나 동전, 꾸러미일 것이라 짐작했던 나의 생각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을 입구 고목나무 옆 이끼 낀 바위 틈에 어머니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사방을 살피던 어머니가 거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꺼낸 것은 때 한 점 묻지 않은 분홍색 비단 구두였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가 전 재산이던 시절 저런 고운 물건은 읍내 양장점 쇼윈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어머니는 그저 무명 치마폭으로 구두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 끝과 매끄러운 분홍 비단이 맞닿는 그 장면이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고목나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구두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바위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밭두렁에서 달래 한 줌을 뽑아 치맞춤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느 봄날과 똑같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낯선 남자의 구두 끝이 바위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사내가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나타난 것은 보리가 패기 시작하던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괭이질을 하던 어머니는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쥐고 있던 연장을 논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맨발로 논둑을 달려 뒷산대나무 숲으로 숨어버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에 묵직하고 느린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댄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비명처럼 산자락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밭 건너편에서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대를 천천히 피워 물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버지는 그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나무 숲은 사내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숲에서 나온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어머니의 손은 평소와 달리 젓가락을 짚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떠난 자리에는 노란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누군가 도움이라도 보내온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평소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노란 봉투에서 꺼낸 편지와 오래된 괴짝 밑에 숨겨두었던 무명, 천뭉치들을 하나씩 아궁이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파스스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 안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이다가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닷한 재를 부젓가락으로 꾹꾹 눌러 확인하고서야 아궁이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닭이 울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 평소보다 2배는 많은 흙을 뒤집었습니다. 점심 새참도 걸은 채 해가 기울 때까지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온 어머니의 손은 분갑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명 치마 앞서풀 한번 쓸어내리고는 그대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끝내 태우지 못하고 품속 깊이 숨긴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품속에 숨긴 종이 한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내가 시집가던 날 아침 어머니는 한받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말없이 방 안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장롱 맨 아래 칸에서 꺼낸 것은 낡은 옥양목 보자기였습니다. 곰팡내와 나프탈렌 냄새가 뒤섞인 그 보자기를 풀자 빛이 발해 연분홍이 된 비단 구두가 나왔습니다. 평생을 밭에서 살다 허리가 굽어버린 어머니의 손이 구두 밑창을 조심스럽게 젖혔습니다. 밑창 안쪽 깊숙한 곳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빛바랜 잉크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임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분명 이화였습니다. 순임이라는 이름은 이 집 어느 구석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에 구두를 쥐어주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어머니의 굽은 등에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평생 구두 밑창 속에 숨겨두셨던 것일까요? 순임이 어머니의 감춰진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3달 전 당신 손으로 직접 꺼내 보여준 낡은 족보 한 권이 그 비밀을 열었습니다. 순임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등에 업고 키우다시피 한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매 중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동생 순임을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끝내 사범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온 그 사내는 원래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분홍 비단 구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끝에 동생 순임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에게 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족보 속 수님의 이름 옆에는 그 사내의 성씨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책을 덮었습니다. 부엌에서 숭늉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사셨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당신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마디는 어머니의 것처럼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말씀이 느렸습니다. 어머니 묘비에는 누구의 처,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화, 그 이름 석자만 새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선앙당 바위 틈에 구두가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새벽마다 혼자 울었다는 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바위 앞에 설 때마다 아무도 그 길목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말없이 밭두렁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 사이로 천천히 내려가는 그 눈물을 아버지는 닦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병실의 흰 커튼이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의 주름 사이로 1970년 봄날의 그 여자가 보입니다. 분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박고랑을 누볐던 여자, 자신의 구두를 끝내 신지 못하고 돌아서던 여자, 그 여자가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던 그 여자가 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홍 구두를 신었습니다. 방 안을 딱 3걸음 걸으시고는 스스로 벗어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그 구두와 이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베란다에 작은 분갑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뚜껑을 열면 진한 분내음이 올라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갈라진 손마디에 분을 바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의 어머니에게도 평생 한 번도 신지 못한 구두가 있었을까요? 그 이름 없는 봄날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